안녕하십니까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원입니다. 아이를 처음 낳으시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 복귀해야 되실 수도 있고, 하루 종일 이제 아이를 보는 게 힘들어서 아이를 이제 어디에 맡겨야 될 경우도 있고, 친구를 만들어주고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를 맡겨야 될 경우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이를 이제 어딘가에 맡겨야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. 부모가 없을 때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. 그래서 뭐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, 가정육아 도우미, 또 공동육아, 할아버지 할머니, 또 친척 지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육아의 방법을 선택할 때 부모의 최우선 순위는 자식의 행복이 되겠죠. 우리 애가 어디에 맡겼을 때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행복할 것인가, 이거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보육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. 양육자가 갖춰야 될 요건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이를 돌봐줄 양육자는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그런 좀 세심함을 갖춰야 합니다. 그리고 아이에 대한 한도,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라는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, 그리고 그 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. 본인의 이제 컨디션이나 본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허용을 했다가 못하게 했다가 하면은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육아에서는 가장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일관성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거고, 독서라든지 노래라든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해줌으로써 아이의 지적인 신체적인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안 돼,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항상 되묻죠. 왜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, 그걸 못하는 대신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이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그걸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또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조기에 개입을 해서 그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.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실히 지켜야 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그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어떤 전환기를 만나게 되죠. 그래서 뭐 구강기에서 학문기로 넘어간다든지, 학문기에서 이제 뭐 생식기에 관심 있는 시기로 넘어간다든지,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그 전환기가 있습니다. 그 전환기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전환기에 생길 수 있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이렇게 막 제안만 할 것이 아니라,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해서 아이들 스스로 어떤 놀이 방법이나 어떤 일들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잘한 일을 했을 때 뭐 스킨십을 통해서 포옹을 해준다든지 아이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애정어린 그런 이제 행동을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, 또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, 그런 이제 따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어른의 언어로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 잘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를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어떤 놀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애들이 뭐 학원 못했건 스톱을 한다든지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할 게 아니라,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간을 넘기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시간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거는 아이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좀 이렇게 아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,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거는 자제해야 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.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 있잖아요. 딱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오늘은 꼭 이걸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이 없는 일에서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있어야 될 거고요. 또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서는 물론 아이를 제지를 해야 되겠지만,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하게 내버려 두고 실수를 통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느긋하게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.
아이를 맡겨야 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아이를 맡길 때 아이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할 것이냐, 다른 사람 집에 맡길 것이냐, 아니면은 어린이집 센터에다 맡길 것이냐. 그럼 그 센터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먼지,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가족이나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아이를 맡길 요일이나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아이를 이제 다른 집이나 다른 센터에 맡길 때 이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아이를 뭐 센터에서 오는 버스에다 태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아이를 갖다 맡길 것인지 이런 거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보육인한테 맡길 경우에 보육인이 이제 교통수단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,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맡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아이를 봐주는 그 보육인이 아플 수도 있고, 아니면 보육인이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뭐 다른 집안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될 수도 있을 거고, 이럴 때 이제 그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이것도 미리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. 내가 현실적으로 비용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. 내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컸으면 좋을지, 나는 아주 소규모 그룹에서 아이가 몇 명의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게 좋겠다, 아니면은 난 큰 그룹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. 다 이제 부모의 철학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. 그리고 아이에게 얼마만큼 많은 자극이 가해지기를 원하는지, 그리고 아이를 봐주는 보육자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잘못했을 때 어떤 훈육이 사용됐으면 좋을지, 집에서 하는 훈육 방법과 내가 맡겼을 때 그 양육자가 하는 훈육 방법이 너무 달라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철학을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내 아이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니까 내가 편안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과연 편안하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.